다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직접 시군구청에 허가를 넣거나 아니면 허가 넣기 전에 정확한 공식적인 질문을 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시군구청에 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태도입니다. 자세. 자, 5가지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허가 담당자인 공무원의 입장을 이해하라. 이 말은 허가 담당자는 법률대로만 하거든요. 근데 법률로 확실한 답을 주기 애매한 것은 사실 조금 그 애매한 것을 적극 행정을 펼쳐서 여러분이 신청한 것에 적극적으로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 현황도로가 도로 소유자의 사용량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있으면 이러이러한 법률적 근거에서 사용량이 필요합니다 또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애매한 경우에는 어떤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할 수도 있고, 어떤 공무원은 뭐 두려워서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즉 공무원도 인간이니까 그분이 막연한, 혹시라도 민원 때문에 민원 처리를 잘못해서 본인한테 피해가 돌아올까봐 막연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이해하셔가지고 가서 그분이 피해한테, 그 공무원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대책을, 면책 방안을 여러분이 최대한 찾아서 갖다 드리겠다. 그러니까 가서 아니 당신이 공부해서 찾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유권 해석과 이런 법령과 뭐 이런 근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좀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읍소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률적 근거를 찾아서. 왜? 자, 만약에 사용승낙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현황도로 소유자가 나타나서 그 공무원이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한테 와서 왜 내 땅을 당신이 마음대로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쓰게 했느냐라고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이 생기고 공무원은 잘못하면 징계 먹을 수도 있죠. 물론 손해배상 해줘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나 말고 상대되는 사람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우리가 제시해줘야 완벽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담당자에게 상담을 할 때는 법률적 근거를 여쭤봐야 됩니다. 담당자에게 법률적 근거를 여쭤라. 이 말은 허가 담당자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사전에 이 허가에 대한 개념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시군구청 들어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담당자가 좀 바쁘거나 담당자 성격이 조금 직선적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갑자기 민원이 내가 성질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부드럽게 잘 설명 좀 해주지 왜 저러느냐고. 근데 그 담당자도 뭐 시간이 쫓기고 업무가 많고 또 원래부터 평상시 말투가 그러면 민원인한테 오해받을 소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됩니다. 허가 공무원을 또는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를 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수이고 실패입니다. 왜? 아니 공무원이 우리 거 허가 내줄 수 있는데 허가 안 내줘갖고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오해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 법률적 근거를 여쭈어라는 거죠. 정중히 담당자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내 것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하셨겠죠. 그런데 내 것이 이렇게 부족하다,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법률적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률적 근거 좀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허가권자인 담당자가 생각하는 허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령 기준도 있을 거고 재량적 기준도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족하고 없다라고,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전문가는 누구죠? 건축사나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이나 또 필요하면 변호사나 뭐 법무사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있죠. 뭐 컨설턴트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행정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허가가 안 나거나 보안이 떨어져서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법률적 근거를 정확히 물어서 전문가한테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마음을 가지고 상담자하고 상의를 해라. 다음 세 번째는 필요하다면 질의를 하고 지자체장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로 질의를 하고 행정정보공개 요청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서 상담을 할 때 된다 안 된다, 또 꼭 된다고 해도요, 다음에 정식으로 허가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어갖고 안 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가급적이면 공식적 문서로 주고받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웃과 분쟁이 또는 이웃이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웃의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행정정보공개 요청해가지고 그 서류까지도 같이 가지고 전문가를 만날 필요가 있다. 건축사나 변호사나 토목측량 설계사무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게 뭐냐, 개발행위 허가를 오게 되면요, 개량행위도 하지만 그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피해가 어떻게 가는 건지, 또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기존의 이해관계인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과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찾아서 전문가와 같이 연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낼 수 있도록, 즉 허가 담당자가 면책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민원을 제기해도 이런 법률적 근거에서 나는 이렇게 허가를 한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시에 공식적인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정보공개 요청까지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담당자하고 토론을 할 때는, 뭐 토의가 되든 토론이 되든 토론을 할 때는 업무 지침서로 말하라. 법률은 추상적이기 때문에요, 법과 그리고 규칙,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해석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과 도시계획 조례,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특히 비도시 지역은 2016년부터 계획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관리 방안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성장관리 방안은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할 때는 사전에 전문가들한테 정보도 얻어야 되지만 그런 모든 자료들을 구해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서, 도시계획 조례와 시행규칙, 그리고 성장관리 지역에는 성장관리 방안,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규제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가지고 담당자하고 업무 지침서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법률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는 내 토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정확히 뭐고 해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문가가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시청 공무원이 전문가를 무시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전문적인 내용과 다른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따라야죠. 법률적 근거가 없이 개량행위라고 하면서 부족하다거나, 그러니까 보완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불허를 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전문가와 같이 상의를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인허가 내용과 흐름을 개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허가 담당자가 잘못 알고 요구할 때는 전문 용역사들은 허가 담당자 공무원하고 못 싸웁니다. 왜? 이번 허가 말고 다음 허가 때 들어가면 보복이 두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틀린 얘기를 해도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한두 마디 하다가 담당자가 계속해서 맞아 그래버리면 건축사나 토목측량 설계사무실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실력이 되면 당당하게 여러분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법률적 근거 제시하라. 업무 지침서를 갖고 얘기하자. 업무 플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집행하느냐라고 토론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고 해결 절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도는 이해하고
이제 허가를 넣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허가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투 시작입니다. 허가가 쉽게 나면 그냥 간단하게 되는 거고요. 허가가 조금 뭐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애매한 것 가지고 지금 다툼이 있으면 이건 전쟁 시작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는 지자체에 공식적 질의를 하고 뭐 필요하면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고 유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신청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하고 고충민원 신청하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사례에서도 충분히 뭐 여러 번 설명할 겁니다만은 그런 전반적인 절차들을 필요한 사안인지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민원이 저는 지금 오늘 설명이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민원을 가상해서 지금 안내를 하는 것인데 어떤 민원은 아주 쉽게 끝날 수도 있어요. 전혀 문제없이 허가 나버릴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에서 너비 4m 이상의 진입로가 있는 건 진입로 때문에 속속할 게 하나도 없죠. 너비 4m 이상의 지정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국공유지가 있거나 그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4m 이상의 도로가 있고 계획관리지역이면. 그 나머지는 이제 건축사가 디자인 이쁘게 하고 개발행 허가가 설계도면 그래서 집어넣어버리면 뭐 이익 없이 다툴 것도 없이 그냥 간단히 끝나지만 건축사나 토목청량 설계사무실이 못 해주는 게 진입로예요.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진입로와 개발행 허가 진입로가 같으면서도 달라요. 적용 기준이.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르거든요. 시간과 비용이 다르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집어넣고 나서 불허가 떨어졌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고충민원 신청하면 90일 이내에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60일 내에 처리하라고 돼 있는데 이래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20일 또는 120일 이상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할 기한을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허가 됐을 때 행정심판으로 갈 거냐 고충민원으로 갈 거냐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어느 게 유리한 건지. 그래서 신청인의 대관 자서는 이렇게 5가지. 허가 담당자인 공무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담당자에게 법률적 근거를 정중히 여쭙고 그 다음에 질의 및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필요하면 하고 담당자하고 토론을 할 때는 업무 지침서를 내가 이해하고 가서 업무 지침서로 말하고 업무 편람으로 답을 얻어라. 그 다음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는 문제점 및 해결 절차를 잘 이해해라. 이렇게 5가지 대관 자세 설명드렸고요.